예, 안녕하세요. 저 페이스북 마케팅 핵심 실행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매디벤처스의 황진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이 강연 시작하기 전에 신철호 대표님처럼 앱을 하나 깔고 진행을 할게요. 페이스북이라고. 혹시 지금 페이스북 사용을 안 하신다던가 아니면 앱조차를 다운로드를 안 하신 분들 혹시 여기 계신가요? 한 분 계시네요. 사실 이제 이 페이스북이 제가 이 다음부터 이제 숫자도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국내에서는 거의 카카오톡만큼 매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를 하시고 광고비를 사용을 하실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매체에다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페이스북과 그다음 페이스북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페이스북 페이지 프로필인데요. 뭐 지금 바로 식사하시고 바로 다음 시간이셔서 졸리실 수도 있는데 이 시간에 그냥 저희 페이스북 켜놓고 보시면서 그냥 들으시면 이해도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제가 제 프로필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페이스북이 제 프로필 페이지를 활용해서 얼마나 정확한 마케팅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는 뭐 팬을 모으고 라이크를 늘리고 댓글과 공유하기 마케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게 페이스북 마케팅의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보시면은 뭐 SNS 마케팅이나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이런 중심의 마케팅을 진행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다음부터 제가 설명드릴 페이스북 마케팅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보시고 직접 한번 돌아가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제 마케팅의 방식이 최근 3년 이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3년에 오버추와 야후가 철수를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2013년에 네이버의 뉴스 스탠드가 개편이 됐습니다. 네이버가 뉴스 스탠드로 개편이 되면서 언론사들의 트래픽들이 굉장히 많이 하향이 됐고요. 그리고 작년서부터는 이제 모바일 트래픽이 온라인 트래픽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최근 3년 이내에도 많은 환경들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법의 마케팅을 고수한다는 것은 굉장히 비용적인 면으로나 퍼포먼스적으로도 굉장히 비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페이스북은 현재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 매일 990만 명이 모바일을 이용해가지고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500만 명 이상이 사용을 하는데요. 사실 저 정도의 사용 유저를 갖고 있는 국내 서비스는 뭐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외하고 거의 전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사용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모바일에 접속을 하고 있는데요. 뭐 기존에 다른 카카오 스토리라든지 뭐 네이버라든지 그쪽에서 검색하는 체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매일매일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싣고자 하는 저희 병원의 브랜딩이라든지 광고 자체가 사람들한테 노출하게 되는 적점 자체가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걸 의미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는 저희 복수 응답 결과 페이스북이라고도 현재 나타났고요. 페이스북은 사용자의 높은 인게이지먼트를 통해 강력한 매체가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페이스북 하실 때 하루에 보통 몇 번 정도 타임라인을 확인하시는 것 같으세요? 조사 결과 하루에 사용자는 한 14번 정도 자신의 타임라인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조사 결과를 받고 이렇게 많이 하나? 라는 생각에 저도 제가 페이스북 킬 때마다 한번 카운팅을 해봤는데 저는 14번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로 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사용자 중에 90%가 매일매일 자신의 뉴스피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모바일 사용 시간의 25%를 현재 페이스북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를 보실 때 뉴스를 발견하는 경로 자체가 뭐 대부분 네이버 메인 화면에서 클릭을 하고 태양 뉴스를 본다든지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따른 뉴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비중이 높았었는데 실제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뉴스의 컨텐츠에 소비하는 행태 자체가 페이스북으로 많이 이동해 왔습니다. 실제로 그걸 느끼실 거고요. 그래서 현재 그런 컨텐츠들의 주요한 출입 경로 자체가 페이스북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페이스북의 특징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페이스북의 가장 큰 특징은 실명 기반입니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제 프로필 페이지에 뭐 제 나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뭐 학력, 현재 직장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가 왜 실명 기반이냐, 왜 실명 기반이 페이스북의 코어가 되는지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실명을 기반으로 가입을 안 하시면은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실명으로 페이스북에 가입을 하고 저의 실제 프로필을 업데이트할 때 저와 교류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추천이 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페이스북의 뉴스피드가 점점 더 깊어지고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정말 실명 기반에 가장 현존하는 강력한 매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뭐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본적인 사람들의 프로필 정보 외에도요, 이 사람이 모바일로 접속을 하는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는지, 그리고 접속하는 그 핸드폰이 안드로이드 폰인지 아이폰 계열인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페이스북 하시다 보면은 뭐 어떤 특정 페이지에 라이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컨텐츠에 지속적으로 라이크를 하시면은 이 사람의 관심사까지 도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바로 실명을 기반으로 한 겁니다. 뭐 대부분의 사실 뭐 리타게팅이라든지 타겟팅을 하는 기존의 온라인 광고 매체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픽셀을 심어서 쿠키를 긁어내죠. 근데 페이스북의 가장 큰 차이는 쿠키가 아니라 사람을 타겟팅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매체에서 가장 정확한 타겟팅이다 하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인 남자의 뭐 30대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타겟, 이런 타겟팅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매체에 광고를 하겠죠. 뭐 스포츠 뉴스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그 어떤 동호회라든지 그 정도의 광고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게 이런 30대 남자 스포츠 채널에 대한 다양한 쿠키값을 수집을 해가지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타겟팅은 훨씬 더 정교하죠. 어떤 연령의, 어떤 여성의, 그 다음에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보여주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퍼포먼스가 기존의 다른 매체보다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기존의 이제 뭐 리타게팅 같은 광고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때는 대부분 그 쿠키 값에 따라서 리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디바이스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온라인에서 검색하신 거에 대한 리타게팅은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요. 아이패드에서 하신 건 아이패드에서만 가능하고 핸드폰에서 검색하신 값에 대해서는 모바일에서만 리타게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실명을 기반으로 리타게팅을 하기 때문에 멀티 디바이스라고 하는 뭐 집에서 직장에서 컴퓨터로 검색한 것이 제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아이패드에서도 뜨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핸드폰을 열었을 때 거기에도 바로 리타게팅을 할 수 있는 트래킹이 가능한 매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의 한계를 넘어가지고 리타게팅이 되고 있는 그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네이티브 앱인데요. 대부분의 모바일에서의 광고의 한계는 저 왼쪽에 보시는 화면을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하단에 띠배너로 되어 있든지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뉴스 읽어보실 때 그냥 밑으로 스크롤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광고가 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 클릭수를 높이려고 하는 그 굉장히 불쾌함을 주는 좀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의 광고와 달리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자기 모바일 화면에 저런 풀 화면을 광고 영역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다른 모바일 매체에 비해서 훨씬 더 넓은 영역을 자연스럽게 유저들한테 노출을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사실 페이스북에 광고가 많이 뜨고 이걸 사람들이 광고라고 인식을 하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돈을 써서 저렇게 광고하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가 평소에 있는 컨텐츠라고 인식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유저의 화면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애드라고 저희가 명칭을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실 특징이 어떻게 보면 큰 거는 아닌데 이후에 그 페이스북 마케팅 퍼포먼스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현재 병원 마케팅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보시면 저 유명한 사진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쏠림 현상도 굉장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마케팅을 할 때 비용 코스트 자체가 높아지고 효율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통 온라인 광고를 할 때 크게 이 네 가지
형태의 광고를 집행을 하시는데요. 뭐 CPM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노출하는 그냥 배너 광고, 그리고 CPC 같은 경우는 클릭을 유도하는 뭐 키워드라든지 클릭 광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S 같은 경우는 보통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진행을 하는 광고인데, 뭐 어떤 본인이 그 유도한 광고를 클릭해서 구매를 하는 구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페이백을 해주는 CPS 광고가 있는데, 국내에서 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법 때문에 사용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CPA 광고, 바로 어떤 액션을 유도하는 뭐 DB를 접수를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험사의 어떤 가망, 그 고객들이 이벤트를 참여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광고 형태들이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1년, 2년서부터 온라인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근데 보시면은 배너 광고는 매년 그 실적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2012년까지는 키워드 광고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병원에서도 광고를 썼을 때 한 2012년, 11년, 9년에는 가장 많이 비용을 어디에 지출하냐 했을 때 그래서 키워드 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쪽 광고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한 건 이제 2012년이고요. 보시면 그 부분을 모바일 쪽 영역에서 굉장히 많이 잠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쪽에서는 아무래도 CPA 쪽, 그 액션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소나, 뭐 리브라, 그다음 허밍버드, 이게 어떤 건지 아시나요? 이게 네이버나 구글에서 쓰는 그 검색 알고리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검색 알고리즘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우리 매체들은 뭐 네이버는 이제 뭐 리브라 그 알고리즘으로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알고리즘이 그 변경이 될 때마다 바이럴 마케팅 회사들은 굉장히 이제 난리가 나죠. 기존에 뭐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게 키워드를 가장한 바이럴 마케팅이지만, 이거를 뭐 계속 검색을 했을 때 메인 화면에 노출을 하게 할 때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노하우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 병원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트렌드를 추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마케팅의 의사결정 모델이라는 게 이제 저런 순서에 의해서 구매라든지 방문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인지해야 되는 저 인지 영역 부분에 광고비를 많이 지출을 했고요. 뭐 대부분의 TV 광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저쪽에 많이 지출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TV를 본 후에 정보를 검색을 하고 실제로 뭐 사이트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비교를 해가지고 구매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저 대안평가 영역의 뭐 가격 비교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과거에 사람들이 뭐 어떤 액션을 결정하는 모델이고, 현재는 모바일 시대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구매를 할 때 이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샘플인데요. 뭐 사람들이 뭐 배너라든지 페이스북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후에 검색을 한 다음에 구매까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광고들이 저기에 지금 영향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뭐 검색을 하고 최종에 뭐 액션을 취하게 되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란 말보다는 요즘에 고객의 의사결정 여정이라는 비유가 훨씬 더 적합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사실 뭐 비누 하나만 하더라도 브랜드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수없이 많은 비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검색할 때 그만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최종 구매를 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은연중에 노출을 하게 해야지 최종 구매까지 다다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실 저런 깔때기 과정처럼 인지 쪽에 굉장히 노출을 높이면 최종까지 그 효과가 이어졌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최초 자기 브랜드를 인지하고 최종의 액션이 일어나는 데까지 여정에서 지속적으로 자기 브랜드를 노출을 해줘야지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뭐 노출시키고 검색하고 그 다음에 검색 최적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근데 모두 중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병원에서 이걸 직접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굉장히 비싼 게 사실입니다. 뭐 검색 최적화, 뭐 그다음 블로그 팀 꾸리고 그 다음에 전문 디자이너를 모바일 컨텐츠를 계속 뽑다 보면은 사실 웬만한 규모의 중소병원에서는 이걸 직접 챙기기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좀 목적을 명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실 병원에 만나가지고 광고를 어떤 걸 하고 싶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굉장히 모호한 대답이 실제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1교시 때 그 유성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으세요? 했을 때 뭐 경쟁사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단순하게 고급스럽게라는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광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라는 게 자기가 가야 될 목표가 정확해야지 제가 쓰는 금액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목표 자체를 분산을 시키시면은 쓰시는 돈 자체도 좀 줄줄 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골이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세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골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뭐 마케팅의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생각하셨을 때 그럼 어떤 거를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숫자를 봐야지 내가 쓰는 광고비 자체가 제대로 전환이 되는지 이 매체는 효율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CPS 광고라고 하면 구매 전환을 트래킹할 수가 있는데 병원에서는 사실 그것들을 온라인이나 모바일상에서 트래킹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측정이 가능한 정량한 값으로는 보통 상담 예약 쪽을 많이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의사결정 과정, 의사결정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초에 뭐 정보를 인지하고 이걸 고려하는 단계에 진행을 하는 광고는 브랜딩 광고고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을 전환시키고 고객의 로얄티를 높이는 광고는 DR 광고라고 합니다. 다이렉트 리스폰즈, 직접적으로 고객들에게 구매라든지 반응을 측정할 수 있는 저 DR 광고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사실 광고를 집행을 하실 때 한정된 예산으로 브랜딩서부터 고객 전환까지 이뤄낼 수 없다면 저는 저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대부분의 병원들이 사실 마케팅비를 사용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번 달에 얼마 썼으니까 이번 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근데 그 돈 자체를 사실 저 브랜딩 영역에다가 쓰시게 되면은 실제 고객 전환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면 저는 바로 저 DR 광고, 고객들이 전환하고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광고 영역에 집중을 해야 그나마 제가 집행한 금액이 어떻게 변환이 되는지를 트래킹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 뭐 브랜딩이라든지 뭐 우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쪽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저 직접적으로 고객의 액션을 이끌어내는 DR 광고 솔루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우리의 골이 무엇이냐라고 세팅을 했을 때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은 저 상담 예약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컨셉으로 이걸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하든 아니면 키워드로 랜딩을 떨어뜨리든 페이스북이나 다른 카카오톡 광고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저 상담 예약이 몇 건이 잡힌지에 따라서 내가 쓴 광고비가 정량적으로 다른 채널과 비교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보시면은 뭐 일반 노출 광고라든지 키워드 광고 금액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했을 때 저런 노출 효과와 DB 전환이 저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을 노출 배너 광고를 썼을 때 한 몇 명한테 노출이 되고 그 중에 몇 명이 클릭을 하고 그 중에 몇 명이 DB가 전환이 되는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DB당 단가가 사실 뭐 배너에 1,000만 원 했을 때 10만 원 보통 한 건을 얻는데 10만 원의 비용을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굉장히 높은 금액이지만 실제적으로 네이버 타임배너에 1,000만 원 집행했을 때 저 숫자를 못 얻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런 장표를 보여드렸는지는 이 뒷단의 결과를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써가지고 내가 다른 채널에 집행을 한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0만 원이면 네이버 뭐 타임배너에 한 250만 정도? 그 다음에 뭐 키워드 광고를 했을 때 몇천 클릭 정도? 이 정도의 금액을 5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만 해야 된다는 거죠. 500만 원을 저기에 있는 광고를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뭐 상담 예약 일어나는 거는 뭐 대충 마케팅 채널별의 전환율을 대입했을 때 이 정도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5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물론 내부에서 훨씬 더 정성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고 병원의 내부에 그런 상담 얘기 들었을 때 더 내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비용을 집행했을 때에 대한 전환율에 대한 비교고요. 근데 페이스북에 500만 원 집행하셨을 때 보통 병원의 저희 쪽 클라이언트들은 데이터베이스 상담 예약이 보통 100건 정도가 잡히셨습니다. 이건 현재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다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타임라인에 저희 광고 콘텐츠를 노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콘텐츠가 한 보통 500만 원 썼을 때 100만 번 정도의 노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클릭이 3만 번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100만 번의 노출, 그 다음에 클릭을 3만 번 정도 일어나게 하시려고 한다면은 다른 매체에다 광고를 집행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돈이 지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썼을 때 최종적인 우리의 골인 상담 예약 100개를 얻는 과정에서 저런 노출과 저런 클릭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페이스북 마케팅 중에서 DR, 그 다이렉트 리스폰스 광고를 강조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원하려고 하는 명확한 값도 얻지만 명확한 값을 얻는 그런 여정에 저런 부수적인 광고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저희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비뇨기과, 그다음 치과, 성형외과 굉장히 다양한데요. 실제적으로 해당 금액을 집행을 했을 때 저 정도의 성과를 나왔었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전서부터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광고가 굉장히 생소했었죠. 근데 지금은 계속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고 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실제로 페이스북 광고를 직접 많이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앞으로도 훨씬 더 각광받을 광고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페이스북에 광고를 진행을 했을 때 잘 될까요? 내가 직접 해봤을 땐 잘 안 되는데 왜 쟤네는 잘 된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 광고를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이 높아집니다. 첫 번째로 컨텐츠가 차별화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넘기다 보면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섞여 있는데 매일 보던 이미지가 있다면 그냥 넘어갈 확률이 훨씬 더 크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차별화시키고 사람들이 거기에 상담 문의를 남기거나 그런 걸 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고를 진행할 때 처음에 타겟을 설정을 하는데 저런 타겟을 누가 더 훨씬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느냐에 따라서 광고 성과는 정말 180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타겟팅이라는 게 대부분이 지금 직접 광고하시는 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서울 지역의 20, 30대 여성, 아니면 서울 지역의 30대 남성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페이스북에서 훨씬 더 많은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어떤 대학교 동문이라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좋아하는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원장님께서 문의를 주셨었는데 어떤 비만 환자에 대한 제 비만 상품을 홍보를 하고 싶을 때 20, 30대 여성도 좋지만 훨씬 더 정교하게 들어가면 요리를 좋아하는 여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더 다양한 타겟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겟팅이 정교할수록 광고 비용은 더 낮아질 것이고 도달할 수 있는 정교한 타겟 대상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만 같더라도 이런 니즈를 고객별로 분류를 해서요. 성형이면 성형, 치과면 치과, 라식이면 라식 고객군을 따로 뽑아서 거기에 광고를 해서 전환율을 높이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들었던 이거 광고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일반적으로 하시는 지금 외국인 모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안 쓰는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텐츠 차별화에 있거든요. 타임라인에서 넘기셨을 때 자기의 병원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아이덴티티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기발한 이런 컨텐츠들을 하셨을 때 전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외국인 모델을 쓰더라도 이런 식이면 더 달라 보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컨텐츠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가 실제적으로 컨텐츠에 따라서 반응률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거는 하지 말으셔야 돼요. 다 비슷하시죠. 저게 학교인지 병원인지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보던 외국인 모델들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있다면 당연히 타임라인에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텍스트 칸이 나눠져 있고 이미지 영역이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이게 반대죠. 근데 보시면은 저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텍스트 칸의 텍스트, 이미지 부분에는 가급적 이미지만 활용을 해주시고 주요한 부분만 포인트로 사실
크리에이티브 영역에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꼭 로고를 주목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로고가 있는데 그 병원으로 처음에 페이지 만들자마자 가장 많이 하시는 광고가 바로 이 로고로 병원 라이크스 눌리는 광고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보시기에도 같은 로고가 중복되시면 아무래도 주목도가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컨텐츠 크리에이티브를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유의를 해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잘 권장하냐면 오리지널 이미지라고 하는데요. 오리지널 이미지는 우리 병원에서만 사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우리 병원이 교정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실제 교정 과정을 좀 더 사람들한테 도달하기 쉽게끔 만들어가지고 전달을 한다든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달을 한다면은 나의 타임라인 속에서 훨씬 더 보기 힘든 이미지가 될 것이고 사람들의 시선을 거기서 멈추게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리지널 이미지만을 사용하셔야 되고 만드실 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뉴스 피드에서 내가 항상 보는 친구들의 글이나 이미지들 속에서 보기 힘든 이미지가 무엇일까? 우리 병원만에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서 만드시면 돼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타임라인 자체를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광고적인 부분을 너무 부각을 시키시면 마치 제 개인 집 안에 누가 침범한 듯한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퍼스널하게 다가갈수록 집중도와 액션이 증가되게 됩니다. 개인적인 느낌을 주려면은 실제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푸시업이라는 그 마사지 브랜드에서는 뭐 무대리에 무슨 페이지라고 해서 그들한테 광고를 하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클라이언트 치과들 중에서는 뭐 뭐뭐가 이쁜 지원이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별도로 광고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제 개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퍼스널하게 다가가셔야지 광고적인 효과가 훨씬 더 좋으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한테 내가 뿌리는 메시지다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내는 메시지다라는 개인적인 접근을 하셔야지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철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페이스북에서는 똑같이 광고를 진행을 하셔도 똑같이 돈을 쓰셔도 사람들한테 노출하는 양이 점점 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돈을 써서 이미지를 홍보하시는 거랑 똑같은 돈을 써서 동영상을 홍보하시는 거랑 또 도달률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하루에 또 너무 많은 컨텐츠를 올리셔도 도달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몇 번 정도의 오가닉 컨텐츠가 좋다는 그런 통계들도 나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세팅하기 전에, 우리 캠페인을 진행하기 전에 알고 나서 세팅을 하면 훨씬 더 높은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뭐 타겟팅이 정교한 거 외에도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병원에 사실 내원하시는 고객님들의 정보를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라고 한다면은 뭐 핸드폰 번호라든지 그다음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를 하고 계시죠. 이 중에 한 가지 영역,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상의 타겟 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병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페이스북에 타겟 업로드를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전체 페이스북 유저 중에 저희 병원에만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광고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만 안 보이게 광고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게 커스텀 어디언스라는 기능인데요. 저걸 활용하셔가지고 저희 병원에서 보유하고 계신 데이터를 업로딩을 시키시면은 이런 타겟팅도 충분히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또 대단한 게 본인 병원에서 타겟팅한 이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타겟을 골라주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의 그 업로딩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했을 때 이런 유사한 사람들이 우리 병원을 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주거라이크 어디언스라는 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는 저희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로딩했을 때 유사한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훨씬 더 광고에 대한 전환율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런 툴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 익스체인지라는 광고인데요. 리타겟팅 광고 많이 하시잖아요. 뭐 클릭테어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에서 리타겟팅 광고들을 많이 하시는데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홈페이지라든지 거기에다가 페이스북 추적 픽셀을 심어가지고 향후에 페이스북에 접속을 했을 때 그 광고들을 뜰 수 있게끔 하는 익스체인지 툴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고를 한 유저들이 저희 병원에 왔을 때 어떤 부분들에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가장 많이 클릭을 하는지 트래킹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구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전환 픽셀을 저희가 심게 되면은 실제 저희 광고를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넘어간 유저가 그 페이지상에서 어떤 액션을 했는지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이제 기존의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고, 앞으로의 마케팅은 이제 의사결정 여정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효율성이 있는 마케팅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최소의 비용으로 고객의 의사결정 여정에 가장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광고가 굉장히 좋은 광고 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저는 페이스북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앞쪽에 이제 몇 가지 부분, 뭐 타겟팅이라든지 뭐 로컬라이크 어디언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다른 매체랑 결합을 시키면은 훨씬 더 높은 퍼포먼스의 마케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고객의 이런 UID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타겟과 유사한 타겟을 골라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들한테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고 그 사람들이 링크를 클릭해서 홈페이지에 넘어왔을 때 홈페이지에 다시 크리테오 같은 리타르팅 값을 걸어놓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향후에 네이버에서 기사 검색할 때 기사 옆에 사이트에도 저런 배너를 걸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매체랑 효율적으로 엮는 그런 사례죠. 또 마찬가지로 뭐 트위터 광고도 요즘에 진행을 하는데요. 트위터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로 유도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온 사람들이 페이스북 켰을 때 저희 병원 광고를 보게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 기능까지 유도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카카오톡 상담하기에도 많이 이런 접수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이용해가지고 또 커스텀 어디언스를 루얼라이크 어디언스를 만들어서 타임라인에 보여주고 홈페이지를 유도를 하고 향후에 뭐 병원의 기사, 사이드에 있는 리타르팅 배너까지 걸 수 있는 이런 매체들을 믹스할 수 있는 전략이 이후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광고를 진행하실 때 이 세 가지를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세팅하고 지금 내가 진행하려고 하는 이 광고를 어떻게 누구에게 보여줄 것이냐가 가장 사실 중요하거든요. 이 세 가지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하신다면 진행하시는 광고에 대한 효율이 훨씬 더 높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를 다르게 설정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의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이사를 갔기 때문에 우리 병원의 브랜딩을 하고 싶으실 때 그거를 굉장히 잘못된 타겟한테 잘못된 방법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광고를 하실 때 정리를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병원에 어떤 부분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합한 방법은 누구고 누구에게 홍보를 할 것인가 이걸 좀 더 클리어하게 정리를 한다면은 직접 진행을 하시는 광고에 대한 퍼포먼스가 훨씬 더 좋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이건 페이스북을 떠나서도 이제 이거는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EO 최적화를 위한 홈페이지 구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SEO 최적화라는 말은 뭐 키워드 광고도 있겠지만 요즘에 보면 구글 검색량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이버에서도 검색을 할 때 그런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되는 이유는 컨텐츠를 만드는 원작자에 대한 원작 컨텐츠를 더 돋보이게 만들기 위한 알고리즘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네이버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컨텐츠인데 어떤 파워블로그가 제 걸 퍼가면은 그 사람한테 노출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원작자인 저는 너무 억울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잘 만들고 처음 배포한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알고리즘이 사실 구글이나 네이버가 하는 알고리즘의 핵심이고요. 그동안 구글은 굉장히 잘 해왔고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됐고 네이버도 뭐 소나 리브라 때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EO 최적화라고 하면은 우리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이 검색을 했을 때 우리 콘텐츠에, 우리 홈페이지 자체에 잘 정리된 콘텐츠가 있는데 이거를 검색값에 걸리게 하려고 하면은 인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죠. 당연히 기본적으로 검색에 실행하게 홈페이지 구성을 해놔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안에 있는 콘텐츠 자체를 사람들이 읽을 거리를 많게끔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뭐 홈페이지 자체에서 메타 태그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해주시면은 실제적으로 시간은 오래 걸리시겠지만 실제 홈페이지에 훨씬 더 그 시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플랜이 있고 장기 플랜이 있을 때 장기적인 플랜으로는 좀 SEO 최적화를 꼭 해놓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마케팅 캠페인의 프로모션을 통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키워드에도 광고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서도 이벤트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서는 교정을 광고하고 있는데 페이스북 마케팅에서는 뭐 라미네이트를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또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페이스북에서 라미네이트 우리 치과를 보고 검색을 했는데 검색값이 안 잡힌다면 사실 실제적으로 이탈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 클라이언트들 보시면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하셨을 때 네이버에 그 병원을 검색하는 검색량 자체도 동시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병원의 어떤 이벤트가 연관 검색어로 걸려서 올라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성의를 보여서 검색하신 환자분들은 저희가 잡아야죠. 근데 의외로 이게 통일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모션으로 이번 달에 우리 병원은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홍보를 하자고 하면은 사실 모든 채널의 사실 메시지를 통일을 하시는 게 실제적으로 전환율을 높이시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광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에 접속을 해 있고 반면에 실제로 광고를 하려는 광고주도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하루에 제가 볼 수 있는 광고 수를 조절하는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게 뚫고 그 사람한테 광고를 했는데 단순히 보여주고 끝내는 광고는 사실 좋은 광고는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실제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광고가 실제적으로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광고에서도 저런 부분에 컨셉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 병원에 대해서 알리는 걸 PR이라고 한다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광고에는 직관적으로 콜 투 액션을 유도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이 컨텐츠를 보여주고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희 병원의 광고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저가 컨텐츠를 봤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떤 액션을 남길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관심이 있으면 상담 예약을 남긴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회원을 가입하게 한다든지 하는 콜투액션 메시지가 모든 광고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광고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일반 포털 사이트나 뭐 기사라든지 그런 쪽에 광고를 할 때 사실 그 적정 자체가 굉장히 다 우리가 돈을 내고 지불한 것이고 굉장히 소중하게 고객들과 만난 적점이기 때문에 모든 메시지에서는 콜투액션을 유통하는 컨텐츠로 만드셔야지 사실 그러기에도 모자란 진행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광고는 콜투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모바일 쪽 광고에서는 점점 더 이거에 대한 경향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설명은 짧고 이미지는 강렬하게 하는 게 실제적으로 광고를 했을 때 도달률이나 반응률이 훨씬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달서부터 인스타그램 광고도 국내에서 진행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이랑 좀 반대죠. 페이스북은 보시면 타임라인에 텍스트가 보이고 그 다음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보이고 텍스트가 그 다음이죠. 그만큼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은 짧고 이미지를 강렬하게 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사실 저희도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아니면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저희가 대행을 하기도 하는데 하면 할수록 사실 페이스북도 알고리즘 자체가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뭐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광고 도달률이 떨어지고 굉장히 많은 사실 챌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병원에서 직접 대응을 하실 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으면은
똑같은 돈을 써도 효율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심을 하셔가지고 캠페인을 진행을 하셔야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서 페이스북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모바일이라든지 광고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가이드를 잡으시고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제가 뭐 바로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럴 때 질문들을 많이 안 해주시는데, 직접 병원에서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하시고 있다면은 뭐 답답하신 점이라든지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질문 없으시면 제가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